예전 같은 경우는 클로징 변호사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쵸. 없어가지고 손님분들이 클로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언어에 대한 장벽, 그리고 또 문서잖아요. 다 네네. 사인을 하시는데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분 변호사분들이 이제 많아짐으로써 아무래도 그 분들에 대한 서류에 대한 이해력을 많이 높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인을 하시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미국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차압을 하는지도 꼼꼼히 알려주시고 너무 편리한 점이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최윤석 융자 전무님께서는 타주 분이 이제 손님이 있어가지고 융자 클로징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융자 클로징을 하시기 전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조자 같은 경우는 클로징 어터니가 따로 이렇게 한 분이 계셔가지고, 트랜잭션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타주 같은 경우는 바이어 쪽, 셀러 쪽 이렇게 두 변호사가. 분 다 따로따로 변호사가 그쵸.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예. 그런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보니까 다른 이유가 뭐 도시 있다라는 같은 것보다 경우. 도시 네.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 집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뉴저지의 집은 보통 100년 이상 된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경험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집을 하나 고르셨는데 변호사가 이 집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니 언더그라운드에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탱크에서 예전에는 이제 기름을 모아놓아서 그 기름을 떼서 이제 집을 뭐 난로를 하거나 이제 그런 용도로 썼던 집인데, 그 탱크를 시에서 리무브를 하는 과정에 네. 어떠한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그 일들을 대신 해주시고 대신 또 선택을 하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변호사의 역할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 좀 덧붙여도 될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이제 해주신 내용이 타주는 어떤 결국 이제 좀 변수가 많을 수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경우에 변호사의 역할이 사실 올라가게 굉장히 되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런 주들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이런 멀켓을 찾으실 때 현재도 성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지아주는 현재 인구 성장이 굉장히 이제 도드라지는 그런 주들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이 많습니다. 집들도 오래되지 않은 집들이 많고 그래서 변수가 적어요. 문제점이 나올 확률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다라고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뭐 이혼율이 뭐 팬데믹 이후에 이혼율이 많이 네. 높아지고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네. 처음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사시다가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명의가 두 분 명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혼을 하시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산 분할을 하시고 부동산을 정리를 하시는 상황이 있으신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신 후에 부부 중에 한 분의 연락이 안 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제 출국을 하시거나 네. 타주에 계셔가지고 네. 집 매매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뭐 법적으로 한 분이 당연히 뭐 저희가 클로징 때는 두 분이 네.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혼 후에 한 분이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클로징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네. 법적으로도 재산 분할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조금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사실은 좀 unusual한, 좀 그죠? 평범하지 않은 사실인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할 때 그 판결과 그 판결의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A가 B를 수를 합니다. 어떤 데미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5만 불을 배상해라 라고 네.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는 순간 5만 불이라는 돈이 계좌로 들어올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의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이혼에 적용을 해볼까요? 네. 두 분께서 이제 같이 이제 사시다가 이혼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이제 파일을 하십니다.
이혼의 핵심은 재산 분할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 되었던 아니면 퍼스널 프로퍼리 어떤 종류의 어떤 비즈니스 애셋이 되었던 차가 되었던 모든 재산은 분할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이 집이 husband and wife가 동시에 공동 명의로 돼 있었다면 두 분께서 이제 협상과 조율을 하셔서 이 집의 명의를 누구로 한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네.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이 나는 예를 들어서 판결이 와이프 분이 이 집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났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판결이 나는 순간에 집이 와이프 건가요? 아, 그렇진 않죠. 아닙니다. 그 판결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 판결이 실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이 예에서 볼 때는 전형적인 판결이 실행이 되지 않은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하신 후에 실제로 어떤 이 오너십을 서로 바꾸는 이 과정이 팔로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때문에 원래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을 도와주셨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 손님이. 그래서 내가 받은 판결이 이 집에 대한 오너십이 내가 돼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반반으로 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상대방 측에서 어떤 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의 오너십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코르트에 신고를 하셔서 집행을 강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좀 아까 최윤석 융자 전문인께서 언급하셨듯이 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끼리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또 협의를 하고 그 계약서가 이제 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 전문인한테 전달을 되고 그렇죠. 네. 네, 그 후에 이제 클로징 변호사 여기 이규환 변호사님 같이 클로징 변호사님과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융자를 준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조자의 프로세싱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주택 저희가 다루는 계약서가 네. 왜 중요하고 이제 계약서의 의미 어떤 부분들을 또 주의를 해야 되는지 네네. 예, 계약서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뭐 계약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사실은 모자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일은 사실은 계약한 대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살짝 좀 포인트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계약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계약을 지키는 것은 비즈니스 디시전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 계약 당사자들의 판단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저기 다양한 분야의 이제 많은 손님들을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한국 분들께서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계약은 지키는 것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강하신 편이세요. 네. 그래서 계약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또 힘들어 하세요. 계약을 했는데 이건 도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도리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지키는 게 맞고 법적으로도 맞겠죠. 하지만 계약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깨졌을 때입니다. 네. 깨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그걸 이제 가장 먼저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조금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 자, 다시 이제 저희 어떤 토픽으로 돌아와서 네. 조지아에서는 계약서 준비 자체를 부동산 전문인들께서 해주십니다. 워낙 이제 조지아 주에서 주택 클로징에 사용하는 폼 자체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빈칸을 잘 채워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그 전문인들께서 앤디 한현 사장님께서 이렇게 제시하는 그 계약서를 보시고 거기에 어떤 확인을 해주실 거는 그런데 이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조제 같은 경우는 가을폼이라고 하죠. 예, 예. 리얼터 협회에서 네네. 매년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되는 이제 계약서가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올거나이즈가 잘 돼 있어요. 계약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든 분야의 계약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 이제 매매 분야의 계약서는 지금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GAR, Georgian Association of Realtors라는 부동산 어떤 전문인들의 폼이 사용이 잘 되고 있고요. 어떤 그 폼이 또 업데이트가 잘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업데이트가 잘 되고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사실 저희 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믿고 어떤 사용되는 폼들을 사인하시는데 전혀 이제 부담이 없으시고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덜 하실 수 있는 주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가을폼을 만들기 전에는 ABC라는 각 회사마다 다 계약서가 틀렸어요. 다 다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퍼블릭에서 이제 바이어 셀러들이 혼동이 많고 정리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조지아 리얼터 협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 이 가을폼 계약서가 대부분은 다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 90% 이상은 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조지아주가 특이하게 좀 에이전트 분들이 숙지해야 될 것도 많고 네. 또 대신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유난히 같아요. 네, 유난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택해 주실 때 굉장히 조금 그 선택을 잘 해주시면 사실은 이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는 주택 클로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트랜잭션들은 굉장히 또 다양하지만 주택 매매에 있어서는 부동산 전문인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뒤의 과정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주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최윤석 융자 전문인 요즘 융자 이렇게 문의를 많이 받으실 적에 네. 투자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거에서 아시다시피 여기 조지아가 또 투자 목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유난히 집값은 저렴한데 그쵸. 렌트 비용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주에 속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주와 비교해가지고 네. 조지아에서 이렇게 투자 부동산 특히 부동산 네. 투자 예. 선호도가 높은 주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막바지로 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네. 드려볼까요? 네, 조지아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 개발된 시설들과 집들이 많은 동시에 여유로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좀 부수적인 단점은 굉장히 또 적은 줍니다. 자, 주택으로 온다라면 어떤 그 새로운 집들이 많고 다른 주들에 비해서 리빙 익스펜스가 굉장히 조지아주가 낮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낮은 집값이에요. 집값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점이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을 대로 집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그 집에서 받게 되시는 어떤 렌트비 임차료, 렌트비의 경우는 또 높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또 2마리 토끼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집 자체는 굉장히 새 집이 많고 그리고 어떤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동시에 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revenue, 어떤 이 렌트비는 타주에 비해서 또 많은 주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끼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사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언급을 2마리 하시고, 토끼. 네, 그만큼 이렇게 장점이 많은 주 중에 하나고 최윤승 융자 전문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집값 대비
투자 수익률이 높고 렌트 투자 수익률이 높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인 투자자분들께 매력적인 주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여기 이규환 변호사님께서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편집 각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편집할 게 없어요. 맞아요. 네. 너무 유익한 정보가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났어요. 그럼 2부 네. 갈까요? 네. 굉장히 좀 입이 좀 근질근질했는데 네. 이제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었으면은 이제 보실 때 참고 있구나. 네, 이렇듯이 오늘 저희 타주에 계신 분들 혹은 한국에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지아 이제 장단점 그리고 조지아의 매력들에 대해서 법률인 그러니까 변호사님 관점에서의 이런 정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더 다른 분야 쪽으로 이렇게 변호사님을 또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또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런 좋은 기획을 한번 해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조지아주로 막 오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를 너무 많이 네,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제 자료를 서치를 하셔가지고 네. 알아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신 영상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한번 또 좋은 시간을 한번 기획을 해보고요. 오늘 좋은 내용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